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책 꺼내시면 되겠고, 본교재는 오늘은 94쪽의 일부 문제들을 좀 같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방정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숙제를 내드린 파트가 있습니다. 어디였냐 하면은요, 내가 숙제를 내줬던 부분이 84, 85였을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84, 85까지 채점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84, 85까지 채점을 좀 할 테니까, 거기 값 좀 보르면 되겠습니다. 안 푼 사람들은 비워놔. 알겠죠? 안 푼 사람들은 꼭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다 푼 사람들만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인간들이 있나나 보자. 이원준이 풀었나? 풀었군. 좋아, 좋아. 84, 85. 안 푼 사람이? 너 왜 끝까지 안 했냐, 승우야? 84, 85는 끝까지 다 하는 건데. 응. 그 안 푼 건 냅두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다시 풀고 니들이 채점까지 다 해놔라. 1번에 다 부르겠습니다.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에 A는 2, B는 마이너스 7, 6번에 1번, 7번에 12X, 8번에 5번입니다.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마이너스 15,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1번, 그리고 16번에 3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2번 또? 10 몇 번? 16번 또? 2번 16번 말고 또? 2번 16번 말고 또? 두 개면 돼요? 2번 16번 두 개면 돼? 자, 2번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2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인수 찾는 문제네요. 별로 어렵지는 않네요. 자, 여기 2번 가볍게. 인수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곱하기로 만들었을 때 그 곱하기 덩어리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을 풀 때는 곱하기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얘 8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4에 x제곱 y가 붙어있을 건데 얘네들을 그럼 덩어리로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덩어리로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좀 보시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있는 공식들을 여기다가 쓸 수는 없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공식들을 쓸 수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들을 쓰기는 힘들어. 하지만 얘네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걔네들끼리 묶어서 표현하는 건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럼 나는 실제로 얘네들을 그대로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몇 x 몇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일단 몇 x 몇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그치? 얘네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4x 제곱들은 같이 가지고 있죠. 양변에서. 분명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x 제곱들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4x 제곱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양옆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8x 세제곱에서 4x 제곱을 뺏겼지? 그럼 남은 건 몇 x만 남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남은 거 몇 x? 그치? 2x 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4x 제곱 뺏겼으니까 남은 건 누구만 남게 돼요? 그치?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 y만 붙이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끝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 숫자도 어차피 곱해서 4 되는 거 아무렇게나 두 개 찢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린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x제곱도 x 곱하기 x로 쪼개도 상관이 없다는 게 지금 여기 학계의 정설이잖아. 우리가 인수라는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숫자 그 다음에 문자는 다 쪼개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2x 빼기 y만 하나로 처리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거를 토대로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덩어리들이 있을 건데 이 덩어리들을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와도 되고 두 개만 가지고 와도 되고 세 개만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다 가지고 와도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적정히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걔네들은 인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는 기억부터 보자 이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억은 4x입니다. 4x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있지. 4랑 x 조합하면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기억은 인수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맞아. 이렇게 조합할 수 있으면 인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x제곱 y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나요? x제곱 y는?
x제곱 y는 못 조합하지. 왜? y 단독이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은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딕은 8x 세제곱도 그래서 적당히 조합했더니 되나요? 안 되지. 얘가 한 세트로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딕도 그래서 될 수가 없다. 리을은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2x 빼기 y는? 이거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미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미음은 x 빼기 y를 여기서 못 만드니까 안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지만 비읍은 돼야 안 돼요? 되겠지. 비읍이 이거 전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과 비읍 골라주면, 기역과 리을과 비읍 골라주면 되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즉, 인수의 포커스는 적당히 조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때 그 적당히 조합의 기준은 얘네야, 얘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곱하기로 연결이 되는 얘네 전체들. 이거를 다 하나씩 취급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럼 옆에 16번? 그래서 여기 16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6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근데 16번은 별표 좀 쳐놔봐. 이거는 되게 중요하네. 보니까 16번 되게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문제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x-4는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두 개의 다항식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4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5x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마이너스 23x 더하기 b에 무슨 인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통인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저기 앞에 있는 x-4랍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x-4는 얘네들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게 되는 공통인수래.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럼 얘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걸 떠올리면 되거든? 그거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지훈이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야? 오. 대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뭘 나머지 정리를 여기서 쓰려고 그래.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인수 정리로 쓸 수 있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이거 인수 정리 알고 있으면 이거 초 개꿀인 거는 맞는데 너네 아직 중3이라니까? 니네 초행평가에서 이거 나왔는데 인수 정리 쓰고 자빠질 거야. 인수 정리 쓰고 있으면 무조건 빵점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너네 교무실 불려가. 너네 어디서 배웠냐 그럴 거야. 거기서 내 이름 팔지나 마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알았지 너? 너 무슨 방법으로 풀었냐? 조영철이 알려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이 얘기만 하지 마. 알았어? 학교에 뭐 나 원수지게 만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학교에서 이제 항상 그런다고 해. 타도 조영철 이러면서 이제 내가 대비 못하게 시험 문제 개빡세게 낸다고. 어? 왜냐면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요.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최고여야 돼.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혼자 뭔가 이상한 걸 엄청 알려준다 그러면 되게 뭐라 하더라고. 특히 여기 고등학교가 진짜 심해요. 학원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풀었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수행평가 빵점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대. 그렇게 풀지 말라 그러고 대놓고 애들 앞에서 쪽쪽대요. 어딘지 알겠지? 어디야 혜준이 이거? 선인고예요. 근데 여기 공립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으로 풀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얘네들을 접근을 해보게 되면 얘네들은 실제로 그냥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think easy야. 됐어? 그럼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건 얘도 어쨌든 우리는 인수분해 해볼 거고 여기 밑에 것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럼 얘네 둘 다 x-4를 이렇게 갖는다는 소리 아니면 갖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갖는다는 소리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다 x-4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어떤 하나의 1차식 얘도 또 다른 어떤 1차식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뒤에 붙어있는 1차식들은 니들이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인수분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각각 인수분해를 해보라고 실제로.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 2x제곱 더하기 ax-4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혀져 있는 5x제곱 마이너스 23x 더하기 b가 있을 건데 그럼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면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x-4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1, 여기 4.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1, 여기 4. 얘네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줘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진짜 말 그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말 그대로 밑에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원준이 내가 인수분해할 때는 양 끝에 거 보라 그랬어? 무조건 가운데 거 보라 그랬어? 양 끝에 걸 먼저 보라 그랬지. 왜 양 끝에 걸 먼저 보라 그랬어? 아니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강민이 넌 안 봤겠지? 책도 없겠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안 봤겠지 영상을? 봤어 안 봤어? 봐봐 안 봤지? 승우 내가 왜 양 끝에 걸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치? 양 끝에를 풀어야 가운데를 알아. 근데 왜 양 끝에 걸 먼저 보냐고? 뭐라고 혜준이? 그게 곱해져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끝에 거는 실제로 약수들끼리 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곱해서 2되고 곱해서 4 되는 거를 찾으래. 근데 심지어 하나씩 줬잖아. 그럼 나머지 한 숫자 찾는 건 개꿀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 끝에 걸 먼저 보라고 했던 거예요. 양 끝에 건 곱하기니까. 알겠지? 얘네가 약수로밖에 정의가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곱해서 2 되는 거 찾아볼래? 1이랑 누구 곱하면 2야? 그래서 여기는 2. 그럼 4랑 누구 곱하면 4야? 1이지. 마이너스 어차피 나중 문제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크로스, 여기 이렇게 해서 크로스인데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여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줘야 돼. 그래야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가 생길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원했던 건 여기 4 앞에 이미 마이너스가 붙었다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이미 4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A 완성해주면 된다. 이 얘기가 돼야 되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가운데 거는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 곱한 거를 그대로 뭐 해준 거냐면 더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2랑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8과 1이랑 1을 곱해서 만들어낸 1을 더해준 게 여기 가운데 거 A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찾아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됐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가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1과 4 가지고 어쨌든 곱해서 5 되는 거 만드는 거 개꿀이잖아. 얼마야? 5 주면 될 것 같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래도 고맙게도 여기 가운데 걸 줬다면 그럼 나는 지금부터 23을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찾아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들을 곱할 거니까 요렇게 여기 있는 요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나는 마이너스 23을 만들 거야. 근데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이미?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럼 나는 마이너스 23 만들려면 마이너스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얼마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 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B는 실제 얘네들을 뭐 한 거라고? B는 얘네들을 실제로 뭐 한 거? 곱한 거. 그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가 돼? 그래서 12가 되니까 B는 12.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먼저 됐냐? 응. 그럼 B는 12, A는 마이너스 7이죠. 둘을 뭐 해달래요? 정답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응, 둘을 더하라 그랬지? 그럼 둘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주면 돼. 더하면 정답은 얼마일까요? 정답 그래서 얼마다? 정답 얼마요? 그래서 정답은 5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쵸?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은 여기 한번 가볼래? 야 일단 수요일까지 숙제. 수요일까지 숙제. 야 91쪽 가볼래? 90쪽까지는 다 했으니까 수업시간에 91쪽으로 가봐. 배운 대로 확인하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오라 그랬냐? 알려는 줬을걸 그때? 6번부터 8번 체크해놔. 6번부터 8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6번부터 8번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설명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밥에서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86쪽 안 돼, 86쪽 아니지? 89쪽 안 돼 있으면 89쪽도 해놓으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89 안 돼 있으면 89도 해놓고 그 다음에 91은 6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92쪽 93쪽도 내가 번호 불러줬을 거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빼고 하라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빼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준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빼라? 12, 13번 빼고 나머지는 다 풀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2, 13 제외하고 나머지 다 풀면 되고 94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94쪽을 할 건데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번, 19번은 일단 빼세요. 18번과 19번은 빼시고 그 다음에 22번도 뺍니다. 17, 20, 21번을 풀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하나 하겠습니다. 20번. 20번은 지금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0번 먼저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그래도 배운 거 가지고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한번 시간은 넉넉하게 4분만 드려볼 테니까 4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2차 방정식 할게요. 풀어보시죠. 시작. 전반적으로 감은 잡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대부분 맞췄는데 클릭 면제권을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걸었잖아요. 걸었냐? 나 걸었냐? 네. 아이씨 그래 하루 빼줄게.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단 이번 주는 아니야. 이번 주는 시험 봐야 되니까 이번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는 니네 다음 주 수요일로 나와야 된다. 니네 월수 둘 다 빠지잖아요. 하루는 해야 돼. 하루는 나와야 돼. 설날 마지막 날을 부를 테니까 그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은 정상 수업입니다. 부모님들께 오늘 문자 갈 겁니다. 오늘 문자 갈 거예요. 용돈 미리 받아와. 어차피 토요일부터 쭉 받을 수 있잖아요. 토, 일, 월, 화 4일 주네. 충분하네. 4일이면. 그치? 굳이 5일 다 쉬어야 돼? 5일 다 쉬어야 돼? 싫어요. 월수반들만, 월수에 내가 수업하는 애들만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심지어 니네보다 어린 애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오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 주 수요일날 미리 얘기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정상 수업한다고. 자, 보세요 여기. 나는 수업할 거야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 장소도 심지어 2관이에요. 2관으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꼬우면은 너네가 월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든가. 월금이면 안 나와도 돼요. 수금이어도 안 나와도 돼요. 월수만 나옵니다. 월수반들만 나와요. 됐죠? 월수반만 나와요. 너네 월수니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보겠습니다. 앞에 봐. 이제부터 집중. 집중.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20번 문제를 푸는 거고 여기 20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만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연결을 해 주시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그때부터는 흔히 얘기하는 잡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는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그 아이디어를 잘 너네가 순서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정답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 푸는 데는 이제 껌이라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되게 많이 유명한 유형이니까 특히 여기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이디어만 좀 정리해놓고 갑시다. 우리 교재에다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교재에다가 아이디어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때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아이디어 1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1번 아이디어는 바로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거예요.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 여러분이 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이거야. x제곱 더하기 나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상 누구를 전개해서 만들어낸 결과야? 얘는 그냥 이렇게 두 개 있는 1차식 곱이지.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차식 곱 두 개를 전개하면은 저거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쵸?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1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얼마로 우리가 고정이 돼 있었을 때 1차항의 개수는 얼마로 고정을 해놓고 1로 고정을 해놓고 그래서 x 깔아줬을 때 여기 뒤에 그냥 상수가 뭔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기 a 그 다음에 여긴 b 얘네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있는 꼴이래. 이 정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된다는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아이디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로 같이 챙겨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챙겨줘야 되는 것 그건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보면은 돼. 여기 있었던 요 m과 여기 있는 n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m 바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하라고.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상수들끼리 더한 거 아니면 곱한 거? 그치? 얘가 바로 상수들의 합, 즉 a 더하기 b에서 만든 게 n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는 실제 나가 가지고 있었던 상수들 a랑 b를 진짜 뭐 해준 게 우리 뒤에 있는 상수야? 곱한 거. 그래서 a랑 b를 곱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야. 그럼 이 아이디어랑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연결을 해줄 건 적어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여기 있는 아이디어 2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생각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체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a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a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제일 크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지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숫자가 제일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잡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얘가 진짜 의미하는 바에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는 해봐야 되겠지. 적어도 곱한 게 최대가 되려면 같은 부호 곱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부호 곱해야 돼요?
같은 부호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적어도 숫자의 곱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곱이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 적어도 뭐야? 곱이 최대가 되고 싶으면 같은 부호라도 곱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호가 일치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진짜 더해서 만든 수야? 아니면 빼서 만든 수야? 더해서 만든 수야? 빼서 만든 수야? 이건 실제로 더해서 만든 수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왜?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무조건 더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진짜 바로 뭐냐면 더해서 만든 수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종합해봐라. 끝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실제 종합을 하게 되면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줄 수 있는 실제 공식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나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1차항의 개수가 9로 정해졌는데 그 9는 실제로 뭐야? A랑 B를 더해서 만든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A랑 B 상수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9로 고정을 받아갔을 때 내가 진짜 원했던 대문자 A는 그 A랑 B를 곱한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조건으로 간 거는 부호가 똑같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더해서 9 되는 거는 플러스끼리 곱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더했을 때 플러스 9가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끼리 더했을 때 플러스 9가 돼요? 적어도 플러스끼리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더해서 9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적어도 여기 있는 A, B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들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는 있어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는 관심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곱한 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에서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게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건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경우의 수 느낌 나잖아. 그러니까 뭐야? 싹 다 써본 다음에 실제로 곱해봐서 제일 큰 거 찾으면 돼. 이게 정답인 거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더해서 9 되는 거. 그럼 제일 만만한 거 1부터 얘기해봐. 그럼 1이랑 얼마 더하면 9 돼요? 8. 2랑 얼마 더하면 돼요? 7. 3이랑 6. 4랑 5인데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자리 바뀌니까 의미 없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끼리 다 곱해봐. 야, 누가 제일 크냐? 4, 5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고? 그래서 정답 20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가 100% 노가다를 가지고 풀었을 거야. 근데 이게 맞아. 이건 노가다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너네가 이제 어색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 너는 이미 했으니까 여기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2학년 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도요. 이제는 내실 수 있어야 돼요. 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다 됐어? 끄덕끄덕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끝난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라 그랬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난 겁니다. 중간고사는 여기에요. 딱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를 끊을 거야.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도 속도가 빨라요. 그건 너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1, 2학년 때 나갔던 진도 속도랑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 속도는 완벽하게 빨라요. 그치? 1, 2학년 때는 이거보다 좀 천천히 나갔는데 3학년은 가차없이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월 말까지 2차 방정식 끝낸다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지만 이거 설 연휴에서 하루 나와서 하면은 2월 말에 이거 끝나. 2차 방정식도. 그럼 2차 방정식 끝나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한다 그랬지? 함수한다 그랬냐? 밥한다 그랬냐 내가? 밥 들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마 3월 2일일 거야. 그리고 우리 학원 정책상 내 생각엔 3월 2일날 수업을 할 것 같아요. 3월 2일날 수업할 느낌이에요. 안 쉴 것 같아요. 3월 2일날. 3월 2일 안 쉴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밥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3월 2일날 밥 들고 오면 돼. 그 말은 곧 나 이 책 또 한 번 걷겠다는 소리겠지. 언제 걷을 것 같냐? 언제 걷을 것 같냐? 이 책 끝나는 날 3월 2일날 거둘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책 끝나는 날 2차 함수 전까지 다 남겨두는 날 됐어? 2차 함수 하나 남기게 되거든. 근데 2차 함수 내 생각에 2.5주 하면 끝나거든. 2차 함수가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금방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빨리 밥하고 이제 시험 보면은 돼. 그러면 3학년 1학기 이거 끝납니다. 됐죠? 됐지? 끝! 2차 방정식 들어갑시다.
2차 방정식부터는 좀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긴 내가 좀 적어드릴 개념들도 좀 많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들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못하면 고등수학은 그냥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많이 푼다는 것도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인수분해. 그러니까 내가 인수분해 지금 현재 힘들이면서 너네 연습을 시켰잖아. 프린트까지 주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 연습시킨 이유가 지금부터 다 드러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보시고요.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배우게 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결국 쟤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 지금 얘를 배우게 되면은 이젠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그냥 미친 듯이 나올 거고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들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다 2차 방정식이랑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킬러가 나올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다시 얘기할까? 니네 시험 문제 괴팍하게 내고 싶으면 여기 그냥 꼬우면 돼. 이렇게 베베 꼬아서 내버리면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요 잔잔바리에서 확 올라가요. 내가 나중에 밥할 때 기대해도 돼요. 밥할 때 내가 고등학교 기출문제도 다 가지고 올게요. 고등학교 문제도 다 가지고 와볼게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어느 정도 배우고 하면 고등학교 거 좀 풀어도 되거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그 학평 기출문제, 이 동네 기출문제 다 들고 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난이도를 높여도 되고 실제로 중학교에서 안 내야 되는데 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에서 안 내야 되는 것들도 냅니다. 2차 방정식은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됐어요. 너네 밥 알지?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친구가 밥이 뭔지를 모른다는데 밥 유형책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니네 집에 켜켜이 묵혀두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수학의 바이블 유형. 거기 위에 보면 조그맣게 밥이라고 적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들고 오면 돼. 알았죠? 없으면 사야지. 다시 사세요. 나는 나눠줬어요. 학기 초에 분명히. 난 학기 초에 분명히 줬다 밥. 이거 내가 얘기했다. 밥 들어가면 니네가 미리 풀어오라고. 알겠지? 밥 들어가면 미리 풀어와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처음 배우실 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서 그 예능에서 맨날 나오는 그 친구 있지. 근해 공식 여기서 나옵니다. 근해 공식 여기서 나오고 판별식 여기서 나오고 나중에 조금 더 연결하면은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거기까지도 다 한 번에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한 번에 연결되는 친구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보면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가면은 이것만 얘기해 줄게. 3학년 1학기 과정에 지금 3분의 2는 끝난 거예요. 지금 6개 단원 중에 얘가 5번째야. 내가 알기로 지금 5번째 단원일 거야. 총 6개 단원 중에 지금 현재 얘가 5번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나는 진도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게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가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고등학교 가실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앞에 봐.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교재는 96쪽 펴놓고 있으면 됩니다. 96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걸 얘기하려면 사실 너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배웠던 친구부터 좀 가볍게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얘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이 친구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하면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당연히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 그 필기노트 드린 거에 이따가 내가 한 번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정리하시면 돼. 알겠죠? 필기노트 오늘 좀 2장 드렸죠? 쓸 게 많아. 알겠죠? 오늘 좀 쓸 게 많아요. 잘 정리하세요. 앞에 봐. 지금 일단 보기만 하면 돼. 가볍게 1학년 개념을 복습을 해보고 갑시다.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바로 어떤 개념부터 우리가 성립할 거냐면 이겁니다. 방정식의 이름. 방정식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방정식의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복습하는 거야. 가볍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야, 그럼 방정식을 붙여줄 때는 반드시 방정식의 모양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럼 방정식의 모양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방정식이 뭔데? 여기서부터 우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자빠졌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뭔지부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방정식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우린 방정식이라 그래? 아니야.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요. 1차식도 되고 2차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한 식이다 하면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니야. 뭐야?
그치? 방정식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호와 더불어서 문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랑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친구냐면 등호, 그 다음에 문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등호와 문자를 같이 가지는 식. 그래서 같이 갖고, 야, 받침 뭐냐? 갖는다 할 때 그 받침 뭐냐? 지읒이지. 아, 순간적으로. 나는 수학 강사지 언어 강사가 아니잖아요. 어? 야, 난 언어 강사가 아니야. 어? 왜 다 비웃냐? 야, 왜 다 비웃냐? 저 부민이 저 눈 가리면서 웃는 거 봐. 어? 야, 나는 수학 강사지. 사람이 가끔 까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등호와 문자를 같이 갖는 식. 이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주 그냥 우참하고 있어, 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라고. 근데 이거 갖는다 할 때 이거 지금 맞아? 아, 맞아? 맞겠지? 이상한 거 알려주고 계속 끼리끼리 떼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자, 글쎄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봐봐. 예? 이거 가지고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야! 뭐라고? 이원질 뭐라고? 지금 맞다며. 아니야? 봐봐. 야, 우리나라 맞춤법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 우리나라 맞춤법. 가끔 이게 헷갈려. 가끔 헷갈릴 때 있어. 야, 시옷이야? 시옷은 아니야. 야, 어디서 낚으려고. 시옷은 아니야. 내가 그 정도는 알아. 야, 이거는 씨 머리에 쓰는 거잖아. 이건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갓. 어디서 나를 낚으려고 이게 지금. 내가 그 정도는 알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등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등호를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 문자를 몰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방정식을 만들려면 여기 한쪽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항식을 만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그 다항식은 0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정식의 형태라고.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방정식의 이름이다. 즉 다시 하면 얘가 현재 몇 차 방정식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의 기준은 사실상 누구냐면 이때 여기는 다항식의 차수가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개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치? 여기 있는 다항식의 차수를 이용해서 결정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다항식에 집중을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방정식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그때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이름을 붙이는 건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항식의 차수가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항식의 차수를 가지고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자 중에서 제일 많은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제일 적은 걸 얘기합니까? 다항식의 차수는 문자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아니면 제일 적은 것? 제일 많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일 많은 거 이거를 우리는 무슨 차항이라 그래? 최고 차항이라 그러지. 그래서 여기 있는 다항식의 차수는 실제로 최고 차항의 차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는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정의하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저기 앞에 있는 다항식이 몇 차식인 걸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 2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항식이 한쪽으로 몰아서 는 0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저기 있는 저 다항식이 2차식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그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뜻이 되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이니? 똑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다항식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다항식이 몇 차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몇 차식? 그치. 얘가 그래서 문자는 대부분 x를 쓰니까 그냥 x라고 썼을 때 그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식은 0꼴로 정의될 수 있는 식. 이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은 이 꼴로 정의되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정식을 잡아서 이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개념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2교시 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몇 시까지 쉬면 되냐면 25분까지 쉬세요. 쉬었다 갑시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란 뭐다? 거기까지 얘기는 했다. 지금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2차 방정식이 뭐다까지는 얘기했어요. 앞에 보세요, 이제.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은 알겠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런 것들이 2차 방정식이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얘 하나 들어볼까? 간단하게. 이런 거. 야,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0이다. 그럼 이거 판단해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승우 몇 차식이야? 이거 왼쪽이 2차식. 그리고 나서 여기 얘가 2차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훈이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등호 0까지 만들어졌지?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맞다 아니다 원준이?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 오케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딴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8과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8 얘네들이 서로 같더래 라고 돼 있는 친구.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강민이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아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하민이 얘는 맞아 아니야? 아니야? 혜준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지훈이 맞아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그러면? 그치? 이거 할 때 포인트 잡아줄 건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Why? 그러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이것만 떠올려주면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걸 0으로 잡고 나는 여기 왼쪽 거를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식으로 만들어서 얘네 정리 좀 해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8에다가 저기 있는 x제곱도 여기 있는 마이너스 8도 넘겨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8이 되니까 그럼 뭐야? x제곱이 죽는단 말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식정리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16이라는 1차식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했더니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6 얘가 1차식이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1차식인 거잖아. 그럼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니까 얘는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 된다? 이건 1차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래? 진짜 이거는 눈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눈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근데 의외로 대충 보고 틀린 애들 너무 많아서 내가 답답해서 이거 적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이거 얘까지 다 정리해놔라. 알겠죠? 내가 진짜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진짜 답답하네. 이딴 거.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야 이건 2차 방정식이냐? 이거 아니지? 왜 아니야? 등호 없지? 그럼 얘는 2차 방정식 아니야. 이걸 몇 차식이라고 한다고? 그래 이건 2차식이야. 2학년 때 배우는 이건 2차식이지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이 뭔지까지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2차식이 되면 돼. 그래서 2차식은 등호 0이다. 그러니까 등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개념 잡혔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준 걸 바탕으로 나는 두 번째 제목, 가장 중요한 제목 해볼까?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바로 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냐면 이거.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해 줄 거는 요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 해의 다른 말이 뭐냐? 해의 다른 말이 뭐야? 근이야, 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먼저 붙이지 마시고요. 먼저 붙이지 마. 알았지? 왜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지, 원준이? 먼저 붙이지 마. 알았죠? 내가 지금부터 해라고 먼저 붙였어요. 해, 근. 이렇게 볼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근, 띄고 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2학년 때 하도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볼 때마다 니네 다 신나가지고.
이러면서 쳐다보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 보세요. 뭐? 왜? 시끄러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죽여버려. 죽이는 수가 있어. 자, 간단하게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그는 어떤 거를 구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이거야. 해라는 건 너네가 이미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친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해라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1차 방정식에서도 연립 방정식에서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든 방정식에서의 해는 누구의 값이야? 문자의 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떤 문자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떤 문자의 값을 찾아주는 게 2차 방정식의 해일까요? 이것까지는 알아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앞에 붙어있는 말이 이거야. 등식을 만족하는 이야. 그러니까 등식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을 찾아주는 게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가볍게 예를 가지고 오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가 0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난 이 방정식이 되게 하는 x를 찾을 거야. 문자의 값을 찾을 거야. 물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배우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일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보자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노가다를 해서 나는 세 가지를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0이라는 숫자, 세 번째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면서 얘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들이 문자값이냐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여기 앞에 있었던 그 문자들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문자 자리에다가 그대로 숫자들을 넣어야 돼? 아니면 넣지 말아야 돼? 넣어보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해를 구하는 과정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제안을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x들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요 계산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되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나오게 되는 1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서 1 빼기 1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그치.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시계값이 0이 되는데 이게 좌변의 값이고 그때 여기 있는 좌변의 값과 여기 있는 우변의 값을 비교했을 때 우리 방정식의 해라는 것 자체는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돼요? 아니면 다르면 돼요? 그치. 얘네들의 등호가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우리가 시계값을 구했더니 그 시계값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똑같다. 즉 등호 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이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원준이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럼 0도 똑같이 한번 해볼래? 야 그럼 0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지. 0의 제곱은 0이고 0은 또 0이니까 0 더하기 0 하면 0이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같아 아니면 달라? 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0도 그러면 해가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돼. 그러니까 0도 해는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도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1 넣으면 얘는 얼마 나오냐? 왼쪽에는 그래서 1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나와? 2 나오고 오른쪽은 얼마 나오냐? 그렇게 하면 0 나오지. 그럼 2는 0이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얘는 해가 돼?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등호관계가 깨지면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럼 결론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 네, 의외로 이거 고등학생들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답답해. 이거 의외로 중학교 때 이거 다 안 배우고 올라오더라고. 왜 안 배우고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등학생들 진짜 80%가 몰라 이걸. 너무 답답해. 내가 1학년들 할 때마다 항상 답답한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고1 때 돼서 2차 방정식 또 나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해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니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겠죠? 나한테 중학교부터 배웠으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그거 봤을 때 저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이 소리 하지 좀 마. 알겠죠? 알겠지? 나한테 중학교 때부터 배운 애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됐어?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이거 간단한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너네한테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네가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를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여기 있는 요 문자값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그 해라고 주어져 있는 애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된다가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해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방정식에 대입해도 결국 등호 관계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된다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에 대입해도 무조건 얘는 등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숫자가 아닌 문자가 된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우리가 딱 깔았으면 그걸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등호 관계는 유지한다는 거야? 유지 안 한다는 거야? 유지한다는 거예요. 문자여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건 문자여도 등호 관계는 유지하니까 꼭 거기까지 좀 확장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까지 확장해서 기억하시면 여기 96쪽의 내용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여기 정리 다 됐으면은 5분 정도만 드릴게요. 5분 정도 뒤에 여기 빠르게 좀 정리하고 문제를 빨리 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여기 정리 좀 하세요.
혜준이 정리 다 했냐? 여기서 내가 잡아주는 포인트들 있지. 그것만 딱 기억해. 알았지? 여기까지 그냥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2차 방정식 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원래는 설명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단 말이야. 왜 하냐? 이 밑에 거를 니네가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연결을 좀 해주세요. 특히 밑에 것이 가장 중요해. 해는 성질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자, 그러면 교재 96쪽의 밑줄을 좀 가볍게 그어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재의 밑줄을 좀 가볍게 그어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밑줄을 그을 건데 별로 안 어렵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문제들 있죠. 다 안 어려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같이 한번 보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야, 2차 방정식은 그래서 한쪽으로 싹 다 몰았을 때 그 한쪽이 몇 차식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 동그라미 좀 치고 가자. 몇 차식이 되라고 얘가? 그래,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은 관심 없고요. 그냥 2차식이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식 등호 얼마가 되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밑줄. 2차식 등호 0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식은 0이다 꼴로 다 정리할 수 있으면 끝. 이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항해서 이항후 정리까지 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항후 정리까지 한 식이 어쨌든 2차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리는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는 그냥 뭐 이런 거래. 근데 우린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줄 건 태우 이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에 대입해도 등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니면 유지 안 된다? 유지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는 이거는 적어놔. 그래서 여기는 해는 방정식에 대입해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식에 대입을 해도 결국 등호 관계가 유지된다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다. 등호 관계가 유지된다 유지가 안 된다? 된다야.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입해도 등호 관계가 유지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등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해라고 주어졌다면 그냥 방정식에다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그럼 하나의 또 다른 방정식이 완성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주면 돼요. 옆에 가봅시다. 바로 옆에 페이지. 그래서 우리 97쪽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딴 거 나왔습니다. 몇 초 컷 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 거 보면은 이거 그냥 무슨 핑? 야, 이거 무슨 핑? 야, 이거 딱 봤어. 2차 방정식인 거 찾으려잖아. 이거 무슨 핑 하면 돼? 암산핑이야, 암산핑. 머리로 그냥 딱 굴리고 그냥 딱 고르고 넘어가. 알겠지? 30초 컷.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야, 여기에 1분 이상 쓰지 말라고, 이씨. 알겠죠? 뭐, 왜? 핑핑거려. 어때?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자. 야, 그럼 1번 봐. 야, 제 2차 방정식 맞아, 1번? 아니지, 버려. 2번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고. 3번 맞아, 아니야? 이거 몇 차식이야, 이런 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몇 차식? 2차식. 이거 2차식이니까 버리고 4번 맞아, 아니야? 맞잖아. 모르면 되니까. 그 정답 4번 맞고. 5번! 대충 보면 맞지만 자세히 보면 x제곱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날라갔죠. 땡. 그래서 5번 틀렸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바로 30초 컷에서 끝나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에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딴 문제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광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오지? 광성만. 여기 인성여중이랑 광성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어떤 거 나오냐? 이딴 거는 이제 시시하다 이거야. 요거 나와요. 1-2번 보겠습니다. 별표. 1-2번은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1-2번 같은 스타일로 이제 광성이나 인성여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니네는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성여중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 너네 3학년 하시는 그 여자 선생님은 좀 어렵게 내시는데? 그 노옥씨만 아니면 되는데. 그 노옥씨가 어려운 문제를 싫어해서 일부러 쉽게 내는 것 같던데, 노옥씨가.
좀 이번에 좀 기대해도 되나?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도 되나 그러면? 자, 나머지는 다 이거 나온다.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쉬우니까. 야, 이거 그냥 똑같아. 저기는 저 방정식이 결국 몇 차 방정식이 되를 네모만 쳐볼래? 얘가 몇 차 방정식 되라냐? 이거 힌트만 줄게. 그럼 여기 2차 방정식 네모 치고 얘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건 2차항이 개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죽으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 무조건 2차 방정식이면 2차식은 0이다를 만들어야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얘 2차 방정식 되고 싶으면 여기는 2차식 이퀄 0이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2차항이 죽으면 큰일 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딴 거는 죽어도 되는데 2차식 0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적어도 2차항은 0이 되면은 된다야 아니면 안 된다야? 0이 되면 안 된다요. 이것까지는 좀 필기 좀 해놔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고 싶으면 2차식은 0꼴을 만족해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2차항이 죽으면 안 된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얘가 2차식이 될 거잖아요. 맞아냐? 여기까지는? 맞지? 언제 여기까지 기억나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날 보시면 돼요. 요거 딱 한 줄 정리하시고 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chắc 지금 처음이니까 풀어는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풀어는 드릴게요. 보시죠. 그러면 진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거야. 그럼 얘가 지금 2차항이 여기 양옆에 둘 다 존재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2차항이 양옆에 존재하니까 적어도 얘를 싹 다 몰아야 돼? 아니면 모이지 말아야 돼? 몰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린 여기는 2차식은 0꼴이다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저기는 이제 괄호부터 풀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A부터 분배하면서 우린 쟤네들을 풀어. 그리고 나서 나는 오른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를 만족해줬을 때 둘이 서로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몰아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ax 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이 몰아서 나는 플러스 3x 제곱, 거기에 나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2를 잡아줬을 때 얘가 0되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2차항으로 결정이 난 친구들은 이거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아니면 죽으면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적어도 뭐만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되겠죠. 0x 제곱만 안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친구가 0x 제곱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 0만 아니면 다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딱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은 이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2차식의 정의에 따라서, 즉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따라서 한 번에 다 몰아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충 보면 여기 0이면 되겠지 하고 0 했는데 답이 없어서 뭐야 당황하다가 찍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먼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거 한쪽으로 다 몰아서 여기까지 된 거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2차식이래. 2차식이 되려면 x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2차식이 되려면 x제곱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0만 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동류한 계산을 했더니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안 되는 게 마이너스 누구만 아니면 되냐고. 그래서 정답 안 되는 거 찾으라니까 정답 2번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나올 거예요. 되는 거는 다 돼요. 그것만 아니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이딴 거 나왔습니다. 나중에 너네가 이거를 배웠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배웠지. 그럼 솔직히 이거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인수분해로 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면 되는데 나중에 밥에서는 그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밥할 때는 어쨌든 2차 방정식을 어느 정도 너네가 푼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밥을 할 때는 아마 그 방법으로 내가 풀어는 드릴 거야. 근데 그건 밥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지금 현재 너네한테 풀어주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좋은 거. 이것만 떠올리라 그랬지. 이거 밑에다가 다시 한 번만 적어주고 갈래? 옆에도 적혀있고 필기노트에도 적어놨던 가장 중요한 성질.
2차 방정식의 해는 그 방정식에 대입해도 등호 관계가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적어놔. 그래서 여기는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있을 건데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해는 결국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은 그대로 2차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식에 대입해도 등호 관계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된다는 거 아까 내가 분명히 계속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2차식에 대입해도 등호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하라는 소리냐면 싹 다 넣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랑 숫자가 똑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1, 2, 3, 4는 그냥 얼마 되는지만 보면 되냐면 0 되는지만 보면 돼요. 0 되면 끝! 0 안 되면 무조건 해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보여주기 귀찮으면 뭐 하면 되냐? 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언제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으면 몰면 돼. 그래서 몰아서 왼쪽에 2차식 만들고는 0이다. 그러니까 0이 됐냐 안 됐냐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바로 가자. 야, 2 넣어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2제곱에서 2 곱하기 2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 빼기 얼마야 이거? 4 빼기 4 얼마야? 0. 그러면 오른쪽 거 0 나왔지. 그러니까 1번은 해라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얼마야 이거 어차피? 그럼 9 빼기 9 하면 또 얼마야? 0이네? 그럼 해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5번만 보여줄게요. 나머지들은 뭐 똑같이 해볼 수 있을 테니까 5번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4x제곱 더하기 x랑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서로 같더래. 야 이거 근데 이렇게 일일이 얘 왼쪽 오른쪽 다 넣어가지고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기 싫어 아니면은 좋아? 귀찮지? 그럴 땐 그냥 내가 뭐 하라 그랬냐면 한쪽 다 몰아도 된다 그랬지. 어차피 정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한쪽을 다 몰아서 4x제곱에서 x제곱을 뺀 나는 여기는 얘 3x제곱 x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냅두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가게 되면서 플러스 4 얘가 0이 되도록 우리가 찾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침 나는 숫자를 3을 넣어보래요. 이렇게 된 거니까 3을 넣어보면 되죠. 됐어요? 그럼 솔직히 저 계산 안 해도 누가 봐도 양수들끼리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0이냐 저거? 적어도 0은 안 나오겠지. 딴 거 나오겠지. 맞나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요? 3들을 넣어서 봤더니 제가 지금 현재 양수들의 합이 돼버리니까 얘가 적어도 0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등호관계가 처음으로 깨진 게 5번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5번은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언제 됐어? 오케이. 그래서 봄이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되고 남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여기는 대표의 유형들까지는 풀라고 안 할게요. 왜? 옆에 있는 1-1번, 2-1번이 너무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네 두 개만 풀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1-1번, 2-1번만 푸세요. 시작.
불러주고 가겠습니다. 1-1번의 정답 2개입니다. 몇 번이에요? 그래서 채점 좀 해놔. 몇 번? 1-1번 다 몇 번이야? 1번, 3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3번이 정답이죠. 2차 방정식인 거 찾으라고 했는데 설마 2번 고른 인간 없겠지. 2번에 는 0 없죠.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야, 2차식이야, 2번은? 2차식이야, 2차 방정식 아니죠. 그리고 4번과 5번은 최고차항이 2차항이 아닙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이고 1-2번은 아까 풀어줬고 2-1번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 그쵸? 2-2번의 답은? 그래서 6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까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2-2번 틀렸으면은 대입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만약에 안 풀었다면 대입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입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예, 개념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부터는 2차 방정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거든. 의외로 진짜로 간단하거든. 그래서 여기 되게 간단하니까 잘 봐봐. 필기노트 꺼내시고요. 지금 이거 하나 하려면은요, 하나만 기억하고 갑시다. 진짜 다 필요 없고. 누가 졸려 드립치고 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졸려? 이거 끝나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졸려? 자, 이거는 하나만 알고 가자. 딱 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곱셈의 성질. 곱셈의 성질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설마 까먹었을까 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설마 까먹었을까 하여. 그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의 성질이고 그 실수의 성질을 통해서 내가 다항식의 측면으로 연결해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거야. 야, 봐봐. 대답 못하면은 바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대답 못하면 바보. 니네 이거 초딩 때부터 들어본 거야. 네모랑 세모를 곱했더니 0이래. 그럼 곱해서 0 된다는 건 네모 또는 세모가 얼마면 된대? 0이면 된대. 뭐야,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대답하는 사람들은 바보라 그랬지 내가. 야, 뭐라고? 곱해서 0이 된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 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0배 대답하네. 했어? 미안해.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네 곱해서 0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네모 또는 세모가 0이다. 끝났지? 이게 다거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이용해서 푼다는 것 자체는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요. 그럼 이걸 다항식의 측면으로 끌고 와도 똑같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질문인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너네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답이 네! 라고 나오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고 아니요! 그럼 뭔가를 더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거야. 그럼 나는 여기 얘를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1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나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 1번은 당연히 뭘 이용하는 거냐면 니네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만만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다음 시간까지 연결하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풀이법 1번은 인수분해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럼 너네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인수분해라는 거는 실제로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는 그냥 그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2차식을 몇 차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야? 그치?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2차식는 0이다 라고 돼 있는 걸 인수분해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2차식 즉 여기 있었던 요 2차식을 나는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래. 이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여기 있는 얘가 1차식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1차식 둘 이렇게 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1차식을 곱한 게 0이다.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숫자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인데 됐어요?
어차피 식이라는 거는 그 숫자를 정해줄 수가 없다 보니 그걸 문자로 대체해서 우리가 하나의 표현법을 그냥 나타낸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식이라는 거는 결국 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은 결국 수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식도 숫자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란 소리입니까? 이게 듣다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야, 식은 수야. 그럼 식은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냐, 안 가지고 있겠냐?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식도 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아이디어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아까 배웠던 실수의 성질. 그래서 곱해서 0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0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1차식을 대문자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1차식을 내가 대문자 B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기 대문자 A 아니면 대문자 B 걸랑 그때 얘네 둘 다 각각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얘네 0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다 같이 둘 다 만족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나 밑에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A 또는 B가 0이다. 이거 자체가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있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끝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될 수 있는 x값, 즉 얘가 될 수 있는 문자값은 그래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게 0 되거나 두 번째 게 0 되게 되는 것들을 다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지금 여기는 요 풀이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배우셨을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같은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볼게요.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어디 있냐? 그래. 우리 교재에 있는 얘 하나 보자. 요거. 아니 너는 이거 보기만 하면 돼. 내가 이따가 필기노트 이거 딱 쓰는 것까지만 할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교재에 있는 얘 하나만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거. 그럼 이거 할 때 여기 있는 얘부터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풀 거거든. 그럼 얘네부터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뭐부터냐?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우린 뭐야? 여기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 한쪽을 무조건 얼마로 맞춰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한쪽을 얼마로 맞추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치? 한쪽을 0으로 맞춰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0으로 맞춰줘. 그러니까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쟤가 x제곱 마이너스 x 얘 넘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는 여기 0으로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곱해서 0 된다라는 거 찾는 거는 수월한 거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유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는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식을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원칙에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어찌 됐어? 자, 그럼 제 인수분해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부터 보라 그랬어요?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양 끝. 근데 여기는 곱해봤자 1 되는 거 찾는 거 쉽지? 누구야? 그치? 얘는 개무시하고 그럼 여기 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준 다음에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2인데 일단 2부터 된 다음에 마이너스 나중에 붙이라 그랬지. 그럼 곱해서 2 되는 건 누구랑 누구 있냐? 1과 2가 있으니까 1, 2를 붙이고 크로스해서 나는 지금부터 더할 걸 뺄 거야 이걸. 빼겠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빼서 나는 마이너스 얼마 만들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원준이 마이너스 1한테 줘야 돼, 2한테 줘야 돼. 그래서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끝나지? 맞냐? 그래서 얘네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하나는 x 더하기 1이고 하나는 x 빼기 2. 둘을 곱해서 얼마 되면 되냐면 0 되게 하는 그 x들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면 이렇게 맞췄잖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그냥 각각 0 만들어주는 애들 찾아주면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해주는 x, 그러니까 얘네들 곱해서 0 되는 건 사실상 x 더하기 1이 0이거나 그냥 나는 여기 있는 x 빼기 2가 0이 되면 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각을 0 만들어주는 x들 찾는 건 쉽지. 왜? 문자 찾는 거는 1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혜준이 첫 번째 답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되면 되고, 승우 두 번째 답은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면 될까요? x 빼기 2는 0이야. 그러면? 그치, x는 2가 되면 돼. 이렇게 해서 x값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것만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이것만 정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걸 본격적으로 연습 좀 할게요.